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검수완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냐. 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에 대해서 어제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두 가지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요거에 대한 결정을 먼저 전해드리면은요. 네. 일단 이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이 법이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부패랑 경제로 좀 한정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법이 민주당 주도로 작년 4월에 국회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됐었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이 의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처리하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없던 일로 해달라 이렇게 헌재에 청구를 한 겁니다. 네. 헌재 결정을 요약해 보면은 과정에 문제가 있긴 했는데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통과된 법을 없던 법안으로 법으로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내렸어요. 결론을. 굉장히 좀 복잡한 설명 과정들이 있지만 결론을 한 줄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과정에는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종으로 결론 난 그 결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좀 상세하게 보면은 법안 처리 과정이라는 게 상임위 과정이 있고 본회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임위에서 즉 법사위거든요. 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은 위헌하고 위법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 목격했던 그 이른바 꼼수 탈당 해가지고 자격을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통과시킨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가요, 민영배 의원? 맞습니다. 그 소위 위장 탈당 내지는 꼼수 탈당 이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다만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는 과정,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과정, 이거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다 기각 의견을 냈어요. 9명 중에 5명이요. 5대 4가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한동훈 장관하고 검사 6명이 또 헌재에다가 청구를 낸 것도 있거든요.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취지로 역시 청구를 했는데 네. 요거는 각하를 했습니다. 각하를 했다라는 거는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는데 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자격도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도 직접 안 하고 기소도 직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자격이 없다. 대상자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안 된다. 장관은.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하. 그리고 아까 5대 4로 다 나눠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 성향 4명, 보수 성향 4명 이렇게 재판관들이 각각 똑같은 그러니까 그 예상되는 그런 입장들을 내놨고 이미선 재판관만 일종의 캐스팅 보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즉 보수 쪽 입장을 대줬다가 네. 그랬다가 이제 결론 그 법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 여기에서는 진보 쪽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결과는 존중한다. 또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이미선 재판관의 입장이 사실 최종 결론이 돼버린 그렇게 거죠. 됐네요. 자, 여야가 이 결과를 받아든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야당이 면죄부를 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한테 사퇴해라 이렇게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즉 그러니까 헌재에서 정당성이 확인이 됐는데 이 법무부에서 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검수 원복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혀놨거든요. 요거 잘못한 거니까 장관직 내놔라 이렇게 역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긴 하는데 공감하기는 어렵다,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에 대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내린 결론. 박순봉 기자가 굉장히 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김준일 에디터는 어떤 포인트들 보셨어요? 일단 이 결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한 대로 나왔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헌재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국회의 어떤 입법권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날치기 같은 거 했어도 어쨌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뭐 위법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인정해 주자 이런 판례들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야 이당과 저당이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어 있을 때 비슷하게 통과됐던 미디어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때도 그랬었죠. 그렇죠. 예. 권한쟁의 그러니까 심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받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각 당의 좀 아전인수식 해석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성찰이 없구나 이 정치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색깔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 재판관들의 성향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뭐 진보 성향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정치 재판을 했다 그러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뭐 보수든 진보든 자기의 판단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분들이 다 진보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도 보수도 있고 중도 성향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불복하는 듯한 이미지.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위장 탈당 자체가 어떤 토론의 기회를 법사위에서 토론의 기회를 막아버렸고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민영배 의원은 무소속 지금 민영배 의원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네. 이거 뭐 위장 탈당이라는 자체가 언론의 프레임이다, 여당의 프레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곧 복귀하겠다, 복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 복당이 아마 저 탈당한 후 1년은 지나야지 신청 자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4월이면 아마 복당 심사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뭔가 그런 건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뭐 이제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너무 이제 성찰이 없다라는 거고 좀 뭐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에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헌 위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이제 뭐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박순봉 기자가 조금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설명해서 줄어든 게 뭐가 있었냐면은 한동훈 장관 자체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검사가 아니니까라고 했는데 검사도 6명이 이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검사에 대해서도 각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법무부하고 검사들이 주장을 한 거는 헌법에 수사권과 소추권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영장을 신청할 때는 그러니까 판사한테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누군가의 인식을 구속해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수사권을 보장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그 자체에 수사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헌재가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영장을 신청하는 거 행위 자체가 일단은 그게 수사기관이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해가지고 발부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인신을 자유를 구속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이런 인권보호 차원이 더 컸고 여기에 자체의 수사권이 들어간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법무부의 핵심은 이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절차를 문제 삼았고 법무부는 내용을 문제 삼았는데 한동훈 장관은 나와가지고 절차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거의 인정 못하겠다, 불복하겠다,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불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법무부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치인처럼 반응을 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유감이다 하지 않았나요?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를테면은 위장 탈당, 쪼개기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무부가 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를 했는데 아예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나 이런 약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게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잠시 후에 인터뷰로도 좀 풀 거여서 요 정도 하고 혹시 덧붙일 이야기가 있습니까, 박순봉 기자? 그 하나 정도 좀 덧붙이자면은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는 지금 이제 용산 쪽이나 여권 쪽에서 이게 정권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검사들에 대한 여론이 이후에 보니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검수완박법이 될 때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내지는 한동훈 장관이 좀 스타처럼 탄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검사의 나라라던가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잘 먹혀들면서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인상적인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헌재에서 그러면은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론이 좋았겠느냐? 아니다. 헌재도 꿇었다.
전두환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얘기예요? 아니면 대통령실 국민의힘 얘기예요? 얘기예요. 아, 국민의힘 쪽 여론이 그렇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그만큼 검사들의 그 이미지가 안 좋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공천에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뭐 이 결정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또 속내는 그런 여론의 흐름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 그런 말씀이세요. 민주당 이야기는 잠시 후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통해서 조금 더 들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하영재 체포동의안.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다음에 본회의 잡힌 게 30일이거든요. 네. 그때 체포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을 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공천 도와주고 후보자들한테 7천만 원 받고 이런 혐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하영재 의원한테 그 얘기는 뭐 가결 쪽에 표를 던지겠다는 얘기네요. 국민의힘은. 그렇죠. 이게 사실 하영재 의원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의원들이 자기들이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하영재 의원 것도 가결시키겠다라는 거고 네. 사실 민주당에게 일종의 좀 압박을 주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키를 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포에 동의를 하면은 민주당 소속만 방어를 해주냐? 아니면 이제 체포에 반대를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방탄해 주는 거냐 이런 식의 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30일 정도에 표결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궁금하다는 말씀. 전해철 의원과 관련돼서도 어제 좀 이야기들이 오가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그제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나니까 당직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전해철 의원의 입장이 나온 거예요. 자신은 기권을 했고 또 반대하는 의사도 밝혔다라는 겁니다. 전해철 의원이 문제 삼은 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오후 5시에 바로 소집했다. 그러니까 너무 촉박했다. 두 번째는 공소장도 안 보고 판단한 거 아니냐.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당헌 80조 1항에 보면은 일단 정지하고 그러니까 당직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도 판단을 안 해본 거 아니냐. 아, 정지하고 판단하라 해서 그 정지하고가 일단 정지를 먼저 하는 것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전해철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당무위로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철 의원은 아예 기권을 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는 건데 그렇죠. 그것을 만장일치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군요. 그래서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어제 본회의 통과된 거 이것도 조금 후폭풍이 있네요. 네, 아까 내용은 좀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민주당에서 주도해가지고 통과를 시켰고 특히 이 직회부를 했잖아요. 법사위를 뛰어넘었는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굉장히 경색 국면이 악화가 되겠죠. 네, 네. 김준일 에디터. 예. 예. 일단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을 했고. 사실 근데 이 양곡관리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면은 초과 생산량의 3에서 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전량 매입한다라는 건데 네. 이게 여야가 정말로 이거를 합의를 못할 정도로 이 조율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견이 있었느냐.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었는데 꽉 막힌 그냥 대치의 어떤 뭐 지금 국회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 예.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요 사이에 그냥 양쪽이 타협하지 못하고 협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안들 보면서 근데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야가 대치 속에서 기싸움 하듯이 가는 거 말고 충분히 그분들도 논의하고 국민들께도 알리고 뭐 토론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가장 좋은 안이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어제 양곡관리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 국민의힘의 의견 뭐 포퓰리즘이 우려된다 그리고 농민 쌀값 안정 중요하다 이게 다 어느 정도 절충안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아쉽고 민주당은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법을 개정해서 또 발의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발의하고 이게 무한 루프로 지금 이렇게 정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테라 사태로 수배 중이던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죠. 권도영 대표가 어제 체포가 됐어요.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유럽의 작은 나라에서 검거가 됐고요.
지금 근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경찰에서 지문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되면은 오늘 아마 신원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맞으면은 송환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